1995년 가을 서울 동작구 낡은 아파트. 60살 여자 김리화와 39살 남자 이도현, 금지된 만남이 시작됩니다. 가끔은 내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아요. 저도 아빠인데 아빠라는 자리조차 지켜낼 수 없었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온 리화. 도현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곧 바닥에 드레스가 던져지고 고요했던 방 안에는 열기로 가득 찹니다.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지라도 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요. 소문은 퍼졌고 현실의 벽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1살 나이차 사회적 시선, 그리고 비밀스러운 밤들. 동작구 402호에서 타오른 금지된 사랑.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995년 가을 서울 동작구. 낙엽이 아스팔트를 뒤덮은 골목길 안쪽에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들, 벽은 누렇게 바랬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평수는 넓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지어진 40평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3동 402호에 김리화가 살고 있습니다. 60살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15년 전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니,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젊은 여자와 떠났습니다. 리화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1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리화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청소를 합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잠듭니다. 매일 같은 일상입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웃들과도 인사만 합니다. 리화는 한때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여자였던 게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텅 비어버렸을까? 어느 날 아침 리화의 커피 머신이 고장났습니다.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고장난 것들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리화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량리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전자상가는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점원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리화는 작은 가게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머신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품을 살펴보는데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39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중간이고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리화는 고장난 커피 머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리화는 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길게 대화했습니다. 남자는 친절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리화가 제품 하나를 골랐을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해 드릴까요? 이거 연결이 좀 까다로워서요. 리화는 망설였습니다.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현이 리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커피 머신을 들고 왔습니다. 리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이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이 넓었습니다. 30평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이었고 벽엔 오래된 사진 몇 장만 걸려 있었습니다. 도현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 머신을 설치했습니다. 리화는 거실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도현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금방 설치를 마쳤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도현이 커피잔을 리화에게 건넸습니다. 리화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도현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됐어요? 15년요. 도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이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리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요. 도현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리화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그것도 짧게. 리화는 도현의 눈빛을 봤습니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도 외롭다는 것을, 혼자 견디고 있다는 것을. 도현이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리화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도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리화도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현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또 뵐 수 있을까요? 리화는 놀랐습니다. 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가 맛있어서요. 다음에 또 마시고 싶어요. 리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리화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리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60살 여자가 39살 남자를 생각하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커피 원두를 들고 왔습니다. 새로 나온 거라며 권했습니다. 리화는 그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조금 더 길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상처를, 외로움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리화도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아요. 거울을 봐도 낯설어요. 두 사람의 고백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현이 리화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리화도 도현을 봤습니다. 젊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도현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화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가세요. 도현은 다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 억눌렸던 욕망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화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와의 만남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도현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는 리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목은 다양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가져오거나 고장난 전등을 고쳐주거나 그냥 인사차 들렀습니다. 리화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뉴스, 동네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 외로움, 후회.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현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리화는 놀랐습니다. 와인이라니.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인데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리화는 잔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남자로서도 실패한 것 같았어요. 아이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리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이 떠났어요. 여자로서 결함이 있다고 느꼈죠. 그 후로 15년 동안 전 그냥 투명하게 살았어요. 가끔은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아요. 거울을 봐도 낯설어요. 도현이 리화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리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60살 여자한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선배님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리화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봐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현도 긴장한 듯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리화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검은 드레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파티에 갔을 때 입었던 옷. 그 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리화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는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화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현은 와인잔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리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선배님. 리화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니.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리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리화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도현이 손을 뻗었습니다. 리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리화는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이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전. 리화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리화가 도현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도현도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리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도현도 몸을 떨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키스는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이 찰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리화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앉혔습니다. 다시 키스했습니다. 리화의 손이 도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도현의 손이 리화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몸을 확인하며. 리화는 부끄러웠습니다. 60살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검은 드레스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리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도현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서로를 안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도현이 리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리화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현이 속삭였습니다. 후회하세요? 리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리화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도현이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와도 될까요?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요. 도현이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리화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다시 입고 창가에 기대어. 도현은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리화는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리화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금지된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동작구 낡은 아파트 안에서 60살 여자와 39살 남자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은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명목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한다는 것을.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밤이 되면 동작구 아파트 402호로 모였습니다. 리화는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머리를 가꾸고 화장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방치했던 옷장을 정리하고 옷을 새로 샀습니다. 60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도현도 달라졌습니다.
출근할 때 옷차림에 신경 썼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전자상가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도현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도현이 리화의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리화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도현이 옷을 벗었습니다. 리화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몸이 선명했습니다. 도현도 리화를 봤습니다. 그녀는 흰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 헤쳤고 화장은 옅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도현이 리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리화도 응답했습니다. 도현의 등을 긁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리화는 신음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현도 거칠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외로움을, 죄책감을, 모든 것을 그녀의 품에서 풀어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번 서로를 찾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독되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온기의 존재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리화가 도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현이 눈을 떴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리화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도현이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전 행복해요. 리화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도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리화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없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아이를 만나러 갈 때도 리화를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웃으며 놀아주지만 마음 한구석엔 리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도현은 놀랐습니다. 아이는 순수했지만 예리했습니다. 도현은 거짓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일이 잘 돼서 그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리화도 갈등했습니다. 이웃 박 여사가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요즘 젊어 보인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리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건강 관리하고 있어요. 박 여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현이 리화의 집을 나올 때 계단에서 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는 도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리화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인사하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파트 분여회에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402호 김리화 씨가 젊은 남자를 집에 들인다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간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리화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살이 넘어서 뭘 한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리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왔을 때 리화가 말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둘까요? 리화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15년 동안 죽어있던 제가 살아났어요. 그걸 어떻게 버리라는 거예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리화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아이의 존재. 모든 것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도현이 리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선배님을 힘들게 하네요. 리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살려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 강하게, 더욱 깊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도현이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자주 못 올 수도 있어요.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요. 도현이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리화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리화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작구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화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지라도 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요. 그 말은 빈 방 안에 울렸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화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을.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작구 아파트 402호 안에서 금지된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분여회를 넘어 동네 슈퍼마켓까지, 채소 가게까지,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402호 김리화 씨가 젊은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소문. 60살 여자가 39살 남자와 만난다는 이야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화는 느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쳐다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도현도 힘들었습니다. 전자상가 동료 하나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동작구 쪽 자주 가냐고. 나이 많은 여자 만난다는 소문 들었다고. 도현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도현은 불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주말 도현이 아들을 만났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자친구 생겼어? 도현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요즘 계속 웃어. 그리고 향수 냄새도 나. 엄마가 그랬어. 아빠 누구 만나는 것 같다고.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요즘 기분이 좀 나아져서 그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리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리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도현은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우리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리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문도 너무 많이 났고 아이도 눈치채고 있어요. 제 전 부인도 의심하고 있고요. 이러다간 선배님만 다치실 것 같아요. 리화는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거워요. 선배님은 이 동네에서 계속 사셔야 하는데 제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시잖아요. 리화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예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사람들 눈치 보며 혼자 조용히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여자로서의 저를 찾았어요. 리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현실은 알아요.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당신의 아이도 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순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이라도 저는 살아있고 싶어요. 도현은 리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리화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현이 리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저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선배님을 지켜드릴 자신이 없어요. 제 아이도 있고 전 부인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선배님한테 상처만 드릴 것 같아요. 리화가 도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처받는 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당신이 필요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리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리화도 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도현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조심하면서 계속 만날까요? 리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현이 말했습니다. 자주는 못 올 거예요. 사람들 눈도 있고. 리화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제든 당신이 올 수 있을 때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절박함 대신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동시에 영원할 것처럼. 새벽에 도현이 떠날 때 리화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도현이 그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리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도현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리화는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리화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리화는 창가로 갔습니다. 동작구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리화는 속삭였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지라도 난 후회하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예전보다 덜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조심스럽게 늦은 밤에만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리화는 기다렸습니다.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도현이 올 때면 행복했습니다. 소문은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진 않았습니다. 이따금 리화를 보는 시선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현과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 리화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리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도현이 올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행복하게. 동작구 아파트 402호 금지된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두 사람만의 비밀로.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